혼인기간이 10년이면 50%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속설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이혼 사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와 자녀 문제인데요. 복잡해 보이는 이혼 사건도 법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은 결국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의 범위 안에서 정리됩니다. 저는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속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잘 정리된 법률 영상은 실제로 의뢰인들이 절차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기준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안내드리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자극적인 이혼 이야기를 다루기보단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절차와 쟁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영상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기본이 될 중요한 4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사유에 대해 정리하는 겁니다. 상담에 오시면 그간의 서운한 마음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감정에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사전에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 외도나 폭행,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법적 이혼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내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통상 알려진 혼인기간이 10년이면 50%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속설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란 단순히 혼인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재산 규모와 혼인기간, 결혼할 때 각자 얼마의 재산을 해왔고 특유 재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유무와 생활비 분담은 누가 했는지,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있는지, 친권 양육권자로 누가 지정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직업 및 주거지 변동 사항, 현재의 재산 상태 및 재산 형성 과정, 생활비와 가사 및 육아 활동의 분담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산 분할에는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 또한 반영되어 계산된다는 건데요.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내 재산은 낮게, 상대방 재산은 높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므로 재산 상황을 정리할 때 내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거나 이사를 자주 다녀 주소지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서 주거지 변동 사항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르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 관한 상세히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 보험, 증권사뿐 아니라 4대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정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이혼 소송은 특성상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과장된 내용이 많고 허위로 이혼 사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도 소장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증거에 입증된 내용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사진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이 그 증거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면 증거 확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신다는 건데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만으로 충분하며 필요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몰래 집이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상간자
남자집이나 모텔 안까지 들어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실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고 아이와의 유대 관계는 어떤지,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입니다. 소송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송 기간 중 누가 단독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따라서 별거를 선택해야 한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지내며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 판단과는 별개로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본인이 양육하는 환경에서 아이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 필요한 첫걸음으로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이혼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한 소송입니다. 역설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이혼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첫걸음이 중요한 만큼 제 영상이 어려운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